순한 맛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니모를 찾아서. 네, 이야. 2003년에 개봉했고요. 진짜 옛날이구나 이제. 네. 디지땡 플러스에서 볼 수 있고 전체 관람가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니모를 찾아서 같은 경우는 그 몇 달 전에 인어공주 개봉했을 때, 네, 뭐 굉장히 좀 뭐 이거 영화 왜 이러냐, 뭐 이런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모로 비판들이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인어공주 이제 원작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심해를 다룬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최고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대명사 같은. 그렇죠. 거기에 도전하는 그리고 평가도 좋았던 작품이 바로 니모를 찾아서였고요. 저는 뭐 어쨌든 네. 난 니모를 찾아서 그 영화 진짜 네. 싫어.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맞아요. 한 번도 못 봐서 한 번도. 이게 그 픽사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영화가 나오면 뭐 지금은 좀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지금은 좀 편차가 심하죠.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면 그래 픽사 영화야? 그럼 제목 봐야지. 몰라도 돼. 그냥 보면 다 만족해. 라고 했는데 니모를 찾아서가 그 픽사 초창기 보면 5번째 영화였어요. 잘 나갈 때였죠. 그런 이 브랜드 레이블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거기서 뭐가 새로 나왔어. 네네. 근데 이제 영화들이 똑같은 게 통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 나왔어? 그럼 믿고 볼만하지. 맞아요. 그냥 그 브랜드 이름만 보고. 그렇죠. 아, 그게 니모를 찾아서. 픽사가 그렇죠. 한때 그랬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대단했냐면 니모를 찾아서가 2003년 개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매트릭스. 2003년. 네. 2. 2편. 그리고 그게 상반기에 나오고 하반기에 매트릭스 3편이 나오는. 그러니까 제 군대 가기 전에 1편을 보고 그러셨나요? 갔다 와서 네. 2편 이제 3편. 네네네. 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는 결국 매트릭스가 엄청나게 붐을 일으킨 해였는데요. 그리고 같은 비슷한 시기에 그 반지의 제왕도 있었고. 그렇죠. 이때는 뭐 그냥 맞아요. 매년이 축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면 그렇다면 가장 흥행을 많이 올린 영화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언급한 두 영화 같지만 실제로는 니모를 찾아서 그렇죠. 네, 1위를 차지했죠. 놀랍게도 매트릭스 시리즈와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아니라 니모를 찾아서. 네. 그래서 그의 이제 최고의 흥행을 올린 영화가 됐고요. 국내에서도요. 뭐 지금 수준으로 보면 130만 관객이 보면 그거 뭐 얼마 안 받잖아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이었고 또 2003년이면 지금과 달라서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본 그런 작품이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옛날 같은데. 20년 전이네요. 그렇군요. 옛날이네. 네. 아무튼 여전히 생애 최고의 애니메이션을 꼽는 분들이 맞아요. 정말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니모를 찾아서 어떤 내용이었죠?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요. 이 주인공 이제 아버지 광대어인데요. 말린이 이제 아버지예요. 이 아내인 캐롤과 함께 400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물고기죠? 네, 그렇죠. 물고기가. 그래서 이거 우리 잘 한번 키워보자. 근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한 마리 정도는 니모로 짓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상어가 나타납니다. 상어가 나타나서 그 알도 사라지고 아내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니모가 태어난 거죠. 알 하나. 알 하나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말린 같은 경우는 이 니모만 어떻게든 잘 키우자라고 해서 일종의 좀 과보. 애가 멀리 헤엄치러 나가면 못 가게 말리고 이러다 보니까 니모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고기 세계의 독자가 굉장히 이제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가죠. 애지중지해야 되죠. 근데 또 니모 입장에서는 난 좀 더 넓은 세상에 나갈 거야. 좀 더 멀리 이렇게 헤엄치러 나갔는데 잠수부에게 그만 잡히고 맙니다. 세상에. 잠수부에게 잡혀가지고 어느 치과 의사의 수족관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또 아버지 말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니모 찾아야 돼 라고 해서 니모를 찾아 나서요. 그러다가 이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이 치과 의사 그 근처에 있는 치과 의사의 사무소라는 걸 알아냅니다.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치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리는 그 니모를 찾으러 가게 되고 니모는 아버지가 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과 함께 또 수족관을 탈출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혼자 안 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탈출을 하는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니모를 찾아서이고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또 너무 과보호하게 되면 또 아이가 불만이 생기고 또 아이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부모와의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보통 보게 되면 니모를 찾아서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기도 하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보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른다는 건 무엇일까를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영화가 니모를 찾아서. 여러 재미가 있는 영화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보기에 굉장히
어울리는 순한만 영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이를 구하는 부모의 서사가 있고, 네, 그렇죠. 또 한쪽에는 자신의 동족들을 데리고 네. 도망가는 엑소더스, 모세의 서사. 네,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잘 섞여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느낀 게 그 아버지 말린이 이 니모를 구하러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이도 독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족관에 갇힌 니모가 사실 아버지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 동료들하고 같이 독자적으로 탈출하는 과정이 그려지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이야기가 확실히 현명하다. 화를 느끼게 좀 하는 거죠. 여러모로 참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멋진 영화. 네. 그래서 아마 이 아이들도 좋지만 네네. 실제로는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영화다. 맞아요. 라는 평가가 붙은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감독 같은 경우가 니모를 찾아서를 그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앤드류 스탠튼인데요. 예. 네, 픽사의 또 9번째 직원이기도 하고 이후에 월리를 또 만든 감독이기도 해요. 얼마나 대단해. 맞아요. 근데 이게 수족관을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치과에 대한 공포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거를 내가 지금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런 영화를 만들면 괜찮게 좀 나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픽사는 이야기는 굉장히 가족애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기술적인 성취를 또 보여주잖아요. 그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여주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니모를 찾아서 이전 작품이 뭐였냐면 몬스터 주식회사. 그러니까 괴물들의 털이 있잖아요. 이땐 다 재밌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털을 또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이 픽사가 또 해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 그래, 물. 그러니까 이제 니모가 물 안에 있었을 때 헤엄칠 때 그 물의 움직임. 물 표현이 어려워. 그러니까요. CG가 진짜 예. 어려워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들이 정말 물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도전 정신이 있구나 하는 게 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물이 비늘에 묻혀가지고 좀 햇빛에 비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질감까지도 살려낸 거예요. 역시 픽사. 기술적인 성취도 또한 굉장히 훌륭한 빼어난 맞아요. 작품이었다. 그렇죠. 감독도 참 네. 원리 정말 좋아하는데. 맞아요. 원리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정말 걸을 타선이 없다. 하나도 없었지. 라고 할 정도고 근데 기본적으로 픽사의 영화들이 좋은 이유는 자신들이 어떤 소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익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이제 니모를 찾아서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뭐 여기에 이제 그 감독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은 자기 사무실, 그러니까 일종의 픽사는 엄청 큰 스튜디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 수족관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대형 수족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여기 보게 되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수족관에 그 열대어들 있잖아요. 여러 종의 열대어들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막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익히는 거예요. 나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혹시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응하시면 안 될 텐데. 네. 그래서 그 열대어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박사가 있어요. 예. 그 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12강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네.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꼭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심해에 대한 그리고 물고기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 물고기들마다 움직임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헛되지 않았다. 네. 헛되지 않았다. 네.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야. 헛되지 않았다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얘기 나누다 보니까 나도 다시 보고 싶었어. 그렇죠. 그 시절 픽사 작품들은 걸을 게 정말 심지어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앞에 왜 그 저기 그 단편 스탠드 탁상 분이 연기하는 룩소. 이렇게 단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마저 재밌어가지고. 그렇죠. 이때는 정말 최대 황금기였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픽사가 초반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좋은 영화가 나왔잖아요. 다 쏘아버렸어. 그렇죠. 거기에 딱 쏘아버리니까 최근에 좀 어떤 게 됐냐면 오리지널 이야기도 있지만 속편들이 이제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안 돼.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속편을 만드는 걸 이 픽사에서는 지양을 했는데 결국엔 그런 요청도 있고 또 픽사도 항상 좋은 영화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니모를 찾아서 같은 경우는 13년 후에 이제 속편이 나온 거예요. 나왔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정보지만. 안타까워. 네. 안타까워. 근데 뭐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또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극명하게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토이스토리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렇죠. 심지어 모든 시리즈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4편까지 다 좋아. 아니, 평가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봐도 네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등장인물인 버즈를 데리고 가서 버즈 더 라이트 이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제작사가 어떻게 무슨 꼴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작품들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즈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버즈를 가지고 온 그 아이가 버즈 영화를 보고 감명받았다고 하는데 저 아이가 저 버즈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감명받았다고? 왜 그렇지? 거절하기 너무 큰 돈이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내가 보기에는 버즈 인형 막 손에 들고 울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소개해드린 니모를 찾아서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또 가족들과 하면서 순한맛 영화 보고 순한맛 대화 나오고 엄청나게 보람찬 추석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순한맛 이야기 마무리하고 마라맛? 그렇죠. 뭐 마라맛이라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갑자기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갑자기 보기는 애매하지만 뭐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 봤을 때 아주 더욱 더 각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죠. 순한 맛은 전체 관람가, 마라 맛은 청불. 네. 아저씨 액션. 네. 정말 이 영화도 이제 오래됐어요. 2010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니모를 찾아서보다는 후에 나왔지만 이 작품도 벌써 13년 전. 오래됐어요. 근데 13년이 됐단 말이야. 근데 또 여기 출연했던 주인공 배우의 이제 원빈 배우가 아저씨 이후로 신작 소식이 없고 항상 지금 광고계에서만 신작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약간 마더가 이거보다 전이었구나. 네, 마더가 그 전, 1년 전. 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데 나 원빈 씨.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아저씨 오늘 소개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원빈 배우가 이 아저씨 당시에 어떤 인터뷰를 했나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차기 왜 안 나올까? 그리고 어떤 영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다렸을까라고 했는데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찍기 전에 드라마에서는 가을 동화와 같은 그런 멜로도 찍었다. 하지만 나는 좀 변했다. 그래서 지금은 멜로를 출연한다면 좀 다른 멜로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어떤 멜로? 그러니까 다른 멜로. 가을 동화는 다른 멜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남자만 나오는 멜로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멜로가 없었나? 그래서 13년 동안 아직도 신작 소식이 없나? 그러니까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었다. 아마 좀 그런 거 같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로 봤을 때 마더로 이제 원빈 배우가 나왔을 때 마더도 평가 굉장히 좋잖아요. 봉준호 감독 영화고. 아니 그 전반적으로 원빈 씨가 본인의 정말 그 시나리오 보는 해안일지 아니면 운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작품들이 다 좋아요. 맞아요. 태극기도 그랬고요. 그렇죠. 태극기 휘날리며도 있었죠. 네, 방금 말씀하신 우리 그 마더도 그렇고. 마더도 그렇죠. 지금 오늘 아저씨도 그렇고요. 네. 뭐 안 좋은 게 중간에 또 뭐 있지 빠진 거? 우리 형이라는 작품도 있었죠. 우리 형 좋았어요. 네. 킬러들의 수다도 있었죠. 그러네. 네네. 킬러들의 수다를 빼먹구나. 근데 너무 오래됐어.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아저씨가요. 정말 원빈 배우 캐리어에서 변곡점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태극기 휘날리며도 그렇고 우리 형도 그렇고 뭐냐면 다 동생이죠. 킬러들의 수다에서도 그 킬러들의 집단이 있잖아요. 막내잖아요. 마더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외아들이지만 엄마가 또 보살피잖아요. 어찌됐든 그 누군가에게 마치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때가 됐다.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혼자 혈혈단신 움직이면서 누군가를 보호하는 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저씨 같은 경우요. 이 원래는 시나리오상에서 그러니까 원빈 배우가 출연했으니까 주인공은 저런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영화를 만든 이제 이정범 감독 이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50대 아저씨 7살 정도의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그런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원빈 배우가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감독하고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정범 감독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정범 감독이 소식을 듣고 나 이거 다른 배우랑 하려고 하는데 라고 했는데 원빈이 나를 만나자고? 한번 봐보자. 얼마나 잘생겼나 보게. 그리고 또 원빈이 온다니까 한번 그거를 꼭 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그건 아니죠.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조미료를 좀 친 거죠. 그리고 원빈이 온다니까 만약에 원빈이 아저씨에서 이 캐릭터로 만든다면 어떤 느낌일까? 테러리스트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예요. 최민수 배우가 출연했던. 그러고서 이제 그 사무실에서 만난 거죠.
이제 원빈이 딱 들어오면서 아니 테러리스트 포스터?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아 배우가 저렇게 멋있구나. 배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감독님 아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잘 풀린 거예요. 말이 잘 통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원빈 배우가 감독님 이 영화 시나리오 굉장히 좋은데 혹시 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로 바꿔서 가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이정범 감독이 원빈이 이렇게 출연한다는데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상에서는 원래 시나리오 상에선 나이가 이제 50살 정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데 그걸 바꿔서 30대 후반 정도로 가고 그리고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를 갖기 전에 그걸 잃은 그런 사연이 있는 인물로 바꾸자라고 해서 액션 스타일까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아저씨가 액션을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절도 있는 액션이 나오긴 힘들잖아요. 굉장히 처절하게 싸우는 건데 왜 그래도 잘 싸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원빈 배우가 출연하면서 이거는 좀 컨셉을 화려하게 바꿔가자.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저씨였고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간략하게 줄거리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던 거죠. 국중에 이제 원빈이. 왜냐하면 아픈 사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숨어 있겠다. 근데 그 옆집에 사는 소녀에겐 더 아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마약과 연루되면서 사라지는 일이 생기고 이 소녀는 혼자 됐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저씨를 찾아왔어요.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특수부대 요원이었는데 이 소녀 마약 연루된 소녀를 찾는 그런 조직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그랬다가 일망타진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아저씨인데 김세론 씨가 또 이제 소녀 역을 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 액션을 이제 어떻게 뽑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원빈이 갖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절도 있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 맞는 액션일 거다라고 해서 동남아 무술을 굉장히 많이 그 연습을 했대요. 하지만 그 동남아 무술이다라는 걸 드러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인물 특수부대 특작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작부대 출신이라면 뭔가 위험한 상황이 그렇게 오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단번에 적을 제압할 것이다. 라는 컨셉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특수공작부대 출신이 액션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막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닥칠 일은 없다. 왜냐면 워낙 잘하니까. 그렇죠. 실력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막 여러 명이 와도 이게 싸울 때 막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기 상태에 몰리기도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저씨에서 원빈이 17대 1 액션 싸울 때 몇 명이 달려와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그 구도 자체는 스티븐 시걸 같이 한 대도 장끌로도 만다면 맞지 않으면서 액션을 잘 펼쳐나가죠.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근데 이 영화에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은 액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원빈 그 극 중에 이제 원빈 배우가 이발 장면? 머리를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운유적으로 봤을 때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고 있다인데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소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데 원래 시나리오상에서는 그렇게 멋있는 장면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그 감독이 먼저 생각하고 있는 배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멋있는 장면은 아닌데 약간 처절한 장면이었겠지. 그렇죠. 근데 원빈 배우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깎잖아요. 근데 딱 화면 보고 있는데 아주 조용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계속 환호성이 슬쩍슬쩍 들리더래요. 그럼 된 거야. 근데 자기도 그거를 하면서 원래 같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이 장면이? 얻었다 라고 하면서 그럼 된 거야. 거기서 딱 보는 순간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가 크게 성공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600만 관객이 넘었잖아요. 한국의 액션 영화가 이렇게 많은 관객을 모은 전례가 그전에는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아저씨가 혼자 머리를 자른 영화 아저씨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명절에 보기 좋은 영화죠. 우리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아저씨에서 이 얘기 빼놓으면 진짜 큰일 난다 싶은 이야기 몇 가지 더 남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항상 아저씨 영화를 가끔 소개하다 보면 아저씨를 소개하는 건지 원빈 배우를 소개하는 건지 사실 뭐 잘 모르겠거든요. 따로 떼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봉준호 감독하고 마더 찍었잖아요. 마더 끝나고 나서 봉준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원빈 배우에게 이렇게 보살핌 받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액션 영화 같은 거 찍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살핌 받는 게 아니라 누굴 보살펴주는 역할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듯. 마더 촬영이 끝났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봉준호 감독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 소년 같은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러지 않을까. 맞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덕담한 거죠. 뭐. 그렇죠. 예. 근데 딱 아저씨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 봉준호 감독이 딱 보고 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맞아 떨어졌을까. 이것도 굉장히 신기해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감독들은 배우들을 보는 일종의 눈이 있고 배우들을 좀 판단하는 기준도 좀 일반 관객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좀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원빈 배우의 작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아저씨를 통해서 또 하나 확인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굉장히 멋있긴 한데 그 멋있는 거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 안 되죠. 그쵸? 악역이 좋아야 맞아요. 돼요. 네. 배트맨 영화의 조커가 누가 그쵸. 캐스팅이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지금이야 뭐 김혜원 배우라고 한다면 무빙에 나왔던 선생님 뭔가 친숙한 이미지 정말로 우리가 아저씨라고 했을 때 좋은 아저씨야라고 하는 이미지였는데 이 아저씨에서는 굉장히 나쁜 악역으로 등장했고 아저씨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악역 전문 배우처럼 예, 활동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김혜원 배우는 영화에 출연하긴 했었는데 뭐 1번가의 기적이라든지 청담보살이라든지 누가 기억을 했습니까? 그 작품에서. 근데 아저씨에서 이 악역 만성 역을 맡으면서 마지막에 그거 기억나죠? 이거 방탄유리야. 착한 아이야. 그렇죠. 예. 예. 그거 하면서 이제 그 대사도 굉장히 많이 패러디가 되고 이러면서 김혜원 배우도 굉장히 뜨게 됐고 거기서 이제 만석의 동생 역으로 나왔던 김성호 배우. 아, 그렇지. 그렇죠. 김성호 배우도 그 전까지는 활동을 했지만 그렇게 스타덤에 오르진 못했는데요. 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그 후에 이제 시크릿 가든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탄탄대로를 걷는 상황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야, 그래 맞아. 악역이 탄탄하게 잘 받쳐주니까 그렇죠. 영화가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하면서 이렇게 그 김혜원 배우가 김성호 배우도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원빈 배우도 이제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요청도 드리면서 본인도 이제 알겠죠. 아, 그렇죠. 예. 맞아요. 본인도 이제 많이 몸이 달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은 시나리오가 빨리 가서 예. 원빈 배우를 다시 이렇게 또 스크린 앞에 세워놓으면 어떨까.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허나운 평론가와 함께 순한 맛대 마라만 무비 앞에 니모를 찾아서 그렇죠. 그리고 뒤에 아저씨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화들 한번 즐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나운 평론가와 함께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